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 허재필 교수님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 심상원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미지 생성에서 영역별 품질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주제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미지 생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생성 모델에 여러 모델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 중에서 겐을 이용한 이미지 생성을 연구를 하였습니다. 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겐은 어떤 소스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인풋이 주어졌을 때 해당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아웃풋 샘플을 생성을 하는 딥러닝 모델입니다. 여러 연구 분야에 따라서 인풋의 타입이 달라지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샘플링된 노이즈를 받는 경우가 있고 혹은 다른 소스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이미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 분야에 따라서 생성 모델 연구 분야가 다양하지만은 저는 그 중에서 씬 이미지 제너레이션과 버추얼 트라이온 신세시스라고 하는 연구 분야를 공부하였습니다.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씬 이미지 제너레이션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된 노이즈를 입력을 받아서 겐이 씬 샘플을 생성을 하는 태스크를 수행을 합니다. 한편 이 버추얼 트라이온 신세시스의 경우에는 어떤 풀바디 사람 이미지와 상의 옷에 대한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해당 사람이 해당 옷을 입고 있는 샘플을 생성하는 태스크입니다. 씬 이미지와 클러시스 휴먼 이미지는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의 이미지에 여러 물체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여러 물체들을 모두 하이 퀄리티로 생성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요. 선행 연구의 기법들은 안타깝게도 특정 영역에 대해서 다른 영역들이 훨씬 성능이 떨어지는 리저널 퀄리티 임밸런스 문제가 있었습니다. 왼쪽의 예시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존의 씬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 특정 오브젝트의 퀄리티가 다른 오브젝트의 퀄리티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의 예시에서는 사람의 팔 부분에 대한 텍스처가 사람의 몸통 부분에 대한 텍스처보다 훨씬 생성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균일한 품질의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사소한 작은 아티팩트라도 이미지에 존재하게 되면은 영상의 신미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는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보다 균형적인 품질의 이미지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제안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가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을 하는 방법으로서 씬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가 보다 네트워크 구조를 디스인탱글 시키는 방법인데요. 버추얼 트라이온 신세시스라는 분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씬 이미지 제너레이션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하는 발표는 작년에 제가 발표했었던 로컬 어텐션 피라미드 for 씬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라는 연구를 토대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네, 씬 이미지의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씬 이미지는 하나의 이미지에 여러 물체들이 산재해 있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또한 씬 이미지는 데이터셋 내에서 특정 물체가 다른 물체에 비해서 훨씬 많은 픽셀 수를 가지고 있는 롱테일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환경에서 저는 우선 씬 이미지의 선행 연구 모델들이 영역별 품질 불균형 현상을 겪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선행 연구들에서는 그러한 품질을 측정하는 매트릭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우선 영역별 품질 불균형 현상을 측정하기 위한 매트릭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그림이 그 예제인데요. 어떤 씬 이미지
리얼과 페이크에 대해서 다량의 준비를 하고 난 후에 기학습된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이용을 해서 각 이미지마다 세그멘테이션 된 결과를 뽑았습니다. 그 이후에 각 물체별로 이미지 패치를 다양의 이미지 패치를 모으고 난 후에 기존의 생성 품질을 측정하는 매트릭인 FID라는 매트릭을 물체 이미지 패치 단위로 수행을 하여서 물체별 생성 품질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그래프가 그 결과인데요. X축이 의미하는 것은 데이터셋 내에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고 Y축이 의미하는 것은 0에 가까울수록 리얼과 페이크의 품질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의 경향성은 기존의 씬 이미지 모델들이 특정 물체들은 매우 하이 퀄리티로 생성을 하지만은 그 외에 다양의 다른 물체들에 대해서는 보다 저하된 퀄리티로 샘플을 생성을 한다라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씬 이미지 모델들은 샘플을 생성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특정 물체에만 좀 주의를 해서 샘플을 생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보시는 것이 그 예제인데요. 기존의 선행 모델인 스타일겐이 샘플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항상 중간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값을 조사를 해보면은 항상 특정 물체에만 하이 액티베이션 값을 계산을 하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균일한 품질의 샘플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다양한 영역에 높은 주의 점수를 계산을 하면서 학습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생성 모델의 어텐션 메커니즘을 제안을 하였는데요. 제가 제안하는 어텐션 메커니즘은 여러 영역들의 일부러 하이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서 괜히 학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물체들의 컨셉을 보다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어텐션 메커니즘과 기존 선행 어텐션 메커니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 영역들에 대해서 높은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해줄 수 있느냐인데요. 선행 연구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기존의 대표적인 어텐션 메커니즘인 시밤이라는 어텐션 메커니즘의 스파셜 어텐션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존의 시밤이라는 어텐션 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어느 위치에 하이 어텐션 스코어를 구할지에 대한 연산으로서 컨부 연산으로 주로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연산이 된 위치에 대해서 실제로 어텐션 값을 매핑을 하는 부분인데요. 시그모이드 연산을 통해서 주로 연산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산들에는 임의로 높은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하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바를 수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패치 와이즈 스코어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였는데요. 기존의 컨볼루션 연산과 시그모이드 연산 사이에 제가 제안하는 연산이 들어가게 되어서 각 이미지의 로컬 픽들마다 항상 하이 어텐션 스코어가 계산이 될 수 있도록 어텐션 스코어를 정규화해 준 연산입니다. 구체적으로 패치와이즈 스코어 노멀라이제이션의 핵심적인 연산은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패치 단위로 수행을 하는 것인데요.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 항상 특정 범위 내에 있는 값 중에서 액티베이션의 값이 가장 큰 값을 1 근처로 값을 칼리브레이션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를 패치 단위로 수행을 하여서 각 이미지 패치마다 항상 값이 큰 값들이 높은 어텐션 스코어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패치 와이즈 스코어 노멀라이제이션의 문제점은 패치 크기마다 어텐션 스코어가 달라져서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 완화하고자 다양한 패치 크기에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모듈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이 제가 제안하는 메커니즘의 예시인데요.
가장 작은 패치 사이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고 그 이후에 기존의 인풋과 곱하고 더해 주어서 다음 피라미드 레벨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다음 피라미드 레벨에서는 보다 큰 패치 사이즈에서 동일한 연산을 수행을 하여서 어텐션 스코어가 재기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 보시는 그림이 제가 제안하는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한 값을 가시화한 결과인데요. P가 의미하는 것은 패치 크기입니다. P가 클수록 작은 패치 사이즈에서 어텐션 스코어를 구했다라는 것인데, 패치 사이즈가 충분히 작은 경우에는, 매우 작은 경우에는 해당 패치 내에 물체가 없었기 때문에 빈 공간에서도 하이 어텐션 스코어가 계산이 되게 되지만은 패치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서 다양한 물체들의 하이 어텐션 스코어가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실험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엘선 베드룸이라는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 총 256 x 256의 해상도를 가지는 데이터셋입니다. 저는 이 데이터셋에서 20가지의 물체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영역별 품질 불균형을 측정을 하기 위해 제가 사용한 메트릭은 클래스 와이즈 FID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비교는 기존의 유명한 모델인 스타일겐이라는 모델과 비교를 하였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그래프가 제가 클래스 와이즈 FID를 측정한 결과를 그래프로 그린 것인데요. X축이 의미하는 것은 오브젝트의 종류이고 이 Y축이 의미하는 것은 FID 값으로서 0에 가까울수록 리얼과 비슷한 퀄리티를 뜻합니다. 주황색 부분이 제가 제안한 메커니즘이 적용되었을 때의 결과인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물체들에 대해서 항상 아래쪽에 FID 값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서 여러 물체들에 대한 생성 품질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추세선을 그렸는데요. 이 추세선이 수평이 되는 경우가 이 각 물체별로 생성 품질이 모두 균일한 경우인데 기존의 베이스라인보다 제가 제안한 메소드가 적용이 되었을 때 추세선의 기울기가 보다 수평에 가까운 것을 통해서 생성 품질 불균형이 다소 완화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정성적인 결과도 비교를 하였는데요. 이 각 물체별로 비교를 하였습니다. 기존의 스타일겐의 경우에는 물체의 옆면이라든지 의자 다리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생성 퀄리티가 다소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었는데요. 제가 제안하는 메커니즘은 그러한 부분들에서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영역별 품질 불균형 현상은 버추얼 트라이온 신세시스라는 연구 분야에서도 흔히 발생을 하였는데요. 제가 현재 그 리뷰 중인 논문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한 영역별 품질 불균형 현상은 팔과 몸통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예시가 있는데요. 팔과 이 몸통 사이에 옷의 텍스처가 상당히 압착되어서 옷의 품질을 알아볼 수 없는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기존의 방법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가상 샘플을 생성을 하는 과정에서 3가지 태스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해당 사람이 해당 옷을 입고 있는 것에 대한 레이아웃을 생성하는 태스크이고요. 두 번째가 옷을 와핑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와핑된 옷과 레이아웃이 주어졌을 때 실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태스크입니다. 기존에 가장 인기 있는 접근 방법은 멀티태스크 러닝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접근 방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옷을 와핑하는 태스크와 레이아웃을 생성하는 태스크를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수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의류에 대해서는 꽤나 고품질로 영상을 생성을 하였지만은 특정 타입의 옷에 대해서는 영역별 품질 불균형이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멀티태스크 러닝 프레임워크에서 왜 영역별 품질 불균형 현상이 발생을 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였고요.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네트워크 구조를 조금 변경하여서 해당 프레임워크에서 영역별 품질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였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통하면은 기존의 멀티태스크 러닝 프레임워크가 잘하던 샘플에 대해서는 비슷한 퀄리티로 샘플 생성을 하지만은 기존에 못하던 타입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은 성능을 얻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왜 영역별 품질 불균형 현상이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선행 연구는 멀티태스크 러닝 프레임워크를 적용을 할 때 태스크 컴플리트라는 문제점을 간과하였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이 태스크 컴플리트의 예제인데요. 팔과 몸통 사이의 영역에 대해서 항상 네트워크의 와핑 태스크는 둘 사이의 영역을 서로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네트워크 학습을 하는 반면에 레이아웃 제너레이션 태스크의 경우에는 둘 사이를 붙이는 목적 함수를 통해서 네트워크 학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영역에 대해서 두 가지 태스크가 서로 상반된 목적 함수를 통해서 네트워크 학습을 하게 되어서 영역별 품질 불균형 현상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를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두 가지의 태스크가 최대한 디스인탱글 되어 있어야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그렇지 못하였는데요. 반대로 선행연구는 상당히 인탱글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래 보시는 그림이 선행연구에 대한 프레임워크인데요. 기존의 선행연구는 옷을 먼저 와핑을 하고 난 후에 이 와핑된 옷을 레이아웃 생성을 위한 인풋으로 주게 되어서 주게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상당히 인탱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기존의 모든 레이어 간의 연결이 스키 커넥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스키 커넥션이 네트워크의 초기 레이어에서 후속 레이어까지의 연결을 모두 인탱글 시켜주기 때문에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조에서는 모든 와핑 레이어가 태스크 컴플리트를 문제를 겪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두 태스크 간에 최대한 디스인탱글 시켜주기 위해서 시퀀셜 커넥션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시퀀셜 커넥션은 VGG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레이어 간의 연결입니다. 시퀀셜 커넥션에는 한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그 시퀀셜 커넥션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레이어와 그 이후의 이 레이어 간의 연결의 시퀀셜 커넥션이 서로 막아주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보시는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세 개의 예지주얼 블럭이 있는 상황에서 시퀀셜 커넥션이 맨 마지막 레이어에 존재하게 되면은 F1과 F2의 아웃풋은 F3의 아웃풋에 더해지지 않게 되어서 F1과 F2의 레이어 간의 연결은 F3 이후에 나오는 F4나 F5와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 효과를 토대로 메소드를 제안을 하였는데요. 기존의 멀티 스케일 와핑 헤드와 레이아웃 제너레이션 헤드 사이에 와핑 헤드를 하나를 추가를 하고 그 와핑 헤드를 시퀀셜 커넥션으로 이전의 레이어와 연결시키는 방법입니다.
시퀀셜 커넥션이 그 이전의 레이어에 있는 결과값과 그 이후에 있는 레이어의 결과값의 간의 이 연결을 막아주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에서는 멀티스케일 와핑 헤드에서는 태스크 컴플리트가 발생을 하지 않게 되어서 기존의 영역별 품질 불균형 현상이 완화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과 기존의 베이스라인 간의 중간 레이어에서의 와핑 결과를 비교를 하였는데요. 기존의 베이스라인의 경우에는 모든 와핑 헤드가 태스크 컴플리트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중간 와핑 결과물에서도 팔과 몸통 사이의 텍스처가 상당히 압착되는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팔과 몸통 사이 부분이 상당히 텍스처가 보존된 상태로 와핑이 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태스크 컴플리트가 제가 멀티스케일 와핑 헤드에서는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톤 HD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하였고 HD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평가로는 LPIPS라는 리컨스트럭션 기반의 평가를 하였는데요. 바디 파츠 휴먼 바디별로 따로 클래스 마스킹을 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비교로는 HR 바이톤이라는 최신의 모델과 비교를 하였습니다. 아래 보시는 가운데 보시는 그림이 그래프가 엘피스를 측정한 결과인데요. X축은 허리 부분을 뜻하고 X축은 각 바디 파츠별로 클래스를 뜻하고 Y축은 엘피스 값을 뜻합니다. 기존의 베이스라인 대비 보다 향상된 LPX 값을 얻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정통적인 결과도 비교를 하였는데요. 기존의 베이스라인의 경우에는 팔 부분의 꽃무늬가 제대로 와핑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렇지 못하고 텍스처가 매우 스키징된 반면에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팔 부분의 꽃무늬가 제대로 와핑이 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발표를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균형적인 품질의 샘플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제안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가 다양한 영역의 하이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하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가 네트워크 구조를 보다 디스인탱글 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각각의 방법을 버추얼 트라이온과 씬 이미지 제너레이션에 적용한 결과 생성 품질이 보다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발표가 약간 서툴렀는데 발표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지역적 품질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좋은 연구 발표해 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적 품질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어텐션 메커니즘을 새로 제안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이전 어텐션 메커니즘과 비교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안한 그 기법에 본인이 생각하는 혹시 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향후 어떤 연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안하는 방법은 패치 단위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이 패치가 서로 오버래핑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패치와 패치 사이의 경계 부분에서 어텐션 값들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어텐션 값들이 나와서 생성 품질이 그런 부분에서 약간 떨어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현재 패치와 패치 사이에 오버래핑을 조금 허용을 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발표한 부분을 보면
그 제안한 그 연구 결과를 그 의류 쪽에 적용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의류 쪽 외에 또 혹시 본인이 제안한 어떤 연구 결과를 예, 어떤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처리 분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지금 딱히 생각나는 의류 쪽 말고는 다른 분야가 생각나진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신발을 마찬가지로 신발을 마찬가지로 와핑을 하고 샘플 생성을 하는 그런 분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마지막 발표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까지 좋은 발표를 해주신 심상원 박사과정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